뉴스. 뉴스. 이걸 하고 가야 돼. 아무리 윤석열이 구속이 되는 날이라고 해도 우리 대통령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저는 이재명 대통령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영리한 사람이구나.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잘 사는 집에서 제대로 교육받고 올라왔으면 서울대가 아니라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그레이제이티드 하버드? 이게를 좀 요거를 좀 어려운 옛날 용어로 영민하다고 합니다. 잠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게 일 중독에다가 일하는 게 재밌으면 제가 여러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법적인 용어로 과로사는 노동자한테만 있는 병이에요. 내가 그걸 이해한다니까. 주위에서 저를 걱정을 많이 해요. 맞아요. 왜 일만 하시냐고. 이유는 뭐냐면 재밌거든요. 근데 과로사라고 하는 건 누군가 시켜서 하는 일을 너무 과하게 하면 과로사인 거고, 대통령처럼 본인이 노동자도 아닐 뿐더러 본인이 좋아서 하는 일은 과로가 아니에요. 그냥 저렇게 즐기시게 내버려 두자고. 말린다고 일을 안 할 사람이 아니야.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어쨌든 근로의 보호를 받는 사각지대에 대통령실이 있고 그 한가운데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걱정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뭐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뭐 즐기는 사람은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맞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잘하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노력도 하고 모든 게 완성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 지난번 외국 가서도 되게 약간 좀 긴장하시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너무나 익숙했고 정말 태어날 때부터 나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될 거야라고 태어나신 것 같더라고요. 예. 자, 그렇고요. 근데 제가 오늘 픽한 거는 뭐냐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요. 대통령은 뭐 국정 전반을 다 봐야 되잖아요. 어저께 지금 K방산에 안보 일자리 있다. 4대 강국 도약 시동 이렇게. 어제가 지금 제1회 방위산업의 날 행사가 있었고 부수적으로 토론회가 있었어요. 대통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갑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도 있던 것들이에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K방산 글로벌 4대 강국 지포 달성. 자, 그거를 한번 볼게요. 이재명 정부에서 예상되는 K방산 변화, 정책 컨트롤 타워 재편, 수출 전략 다양화, R&D 투자 강화, 제도 재정 지원 확대, 글로벌 정비 시작 진출 이런 건데요. 이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지금 K-팝, K-컬처 네. 한국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시리즈로. 그건 기본이기도 하고 우리가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그런데 K방사는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은 북한과 분단된 나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핵무기는 못 갖고 있어도 무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나라예요. 첨단 무기. 그러니까 GDP에 비해서 국방비를 많이 쏟아부은 나라다 보니 무기도 잘 만든다 이 이야기지. 막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K방산이란 표현이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방역에다 K자를 붙였잖아요. 거기에 캐리 시리즈가 계속 나오기 시작했던 붙어 거예요. 나오죠. 그러니까 어제 이 방위산업의 날이라고 하는 그 행사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의 우선순위를 잘 안다고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한국이 그럼 무슨 무기가 한국의 대표적인 상품이야? 우리 만져볼 일은 없지만 첫 번째 저게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든 K9 자주포인데요. 이게 지금 대표 상품이에요. 한국의 대표 상품. 비싸기도 하고. 어저께 대통령상을 받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박상원 상무가 받았습니다. 요거 검색해 보시면요. 각 나라에서 무슨 1조 원 단위로 가져가고 막 그래요. K9 자주포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하나가 일단 화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거 돈 많이 벌었지. 사람 그렇죠. 죽이는 걸로. 자, 넘어가시고 수출 아까 다시 한번 수출 국가의 규모예요. 터키,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인도, 노르웨이 뭐 이런 것도 있고 루마니아까지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이 다음이 LIG 넥스원이라고 하는 회사 있어요. 저게 천궁입니다. 천궁.
근데 무기 이름도 멋있지 않아요? 천구. 날아가는 비행기 맞춰버리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천궁.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대표 압도적이네요. 상품이에요. 예. 그다음에 현대 로템이 만든 K2 흑표 전차입니다. 딱 봐도 멋있지 않아요? 이런 거 몇 가지만 해도요, 북한과 게임이 안 돼요. 야, 좀 맨 앞에 보니까 저거 24단 마크 아니냐? 옛날에 기기화 사단 그래가지고. 이렇게 군대 얘기하시면 저희 못 알아들어서. 아니야, 그러니까 대충 이런 게 있다. 아, 우리가 뭐 K 방산이라고 하는데 뭐가 K 방산인지도 잘 모르면 되겠어요? 일단 그다음에 멋있으니까. 이게 일단은 이제 FA50이라고 그래서 아. 파이팅 이글 이거나 카이가 만든 거예요. KAI. 힘내라 독수리. 공군 최초의 자국산 초음속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이게 지금 4대 수출 품목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이 방위산업의 날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날이 이런 게 지금 행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 날이 7월 8일이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서 임진왜란때 처음 출전했던 날이에요. 야, 저 거북선을 만들어서 날짜도 이렇게. 음력을 양력으로 환산했더니 1592년 7월 8일이었던 거야. 그 방위산업의 날을 만든 거야. 칭찬합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방위산업의 원조 아니요. 그쵸. 임진왜란에서 저는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방위산업의 날을 저렇게 이순신 만든 날로 지정을 하셨겠지만 지금 트럼프와 무역 전쟁이 있어서 지금 트럼프가 주장하고 있는 게 바로 방위비잖아요.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대한민국의 K 방위 이런 거를 방산 이런 거를 보여줌으로써 아 뭔가 우리 미국이랑도 방위비 이런 거 협상 밀리지 않고 잘할 수 있어 뭔가 이런 자긍심 같은 걸 좀 심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아쉽지 않아. 예, 우리 아쉽지 설령. 않아. 뭐. 철수해도. 예. 거북선은 무적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때 전승. 세계 해전사의 유일무이한 사람이에요. 전승. 그 거북선을 처음으로 출전시켜 물에 띄웠던 날. 야, 이게 진짜 근데요,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여기 갔다 오셨고 본인이 자부심 뿜뿜했던 거예요. SNS 한번 보겠습니다. 방산 강국으로 나아갈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국가기념일 지정 후 처음 맞이하는 방위산업의 날에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종사자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뵙고 소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국내 시장에 머물렀던 우리 방위산업이 이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무기 체계를 수출하는 나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종사자분들의 노고 덕분입니다. 이처럼 방위산업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 안보를 굳건히 지키고 나아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방산수출 컨트롤타워 설치를 지시한 만큼 수출 확대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발맞춰 AI, 무인 로봇 등 첨단 무기 체제를 개발하고 대기업 중심 산업 구조를 넘어 중소기업과 다양한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래요. 이제 논란은 있을 수 있어요. 뭐 군대를 가서 총을 쏘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어. 방위 산업으로 돈 번다는 거에 대한 이제 인권 평화에. 평화론자들한테는 좀 약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잠재력 중에 무기 잘 만들어. 똑똑해. 심지어 요즘 이야기 들어보니까 경찰의 수사력이 미국 FBI 보건관대입니다. 머리 되게 맞아. 좋은 민족인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이 지금 이미 저렇게 잘 나가고 있어. 그러면 이제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해서 이제 이거에 대한 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어떤 느낌이냐면 일반 회사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잖아요. 더 업그레이드 시키잖아요. 국가가 같이 지원해주면 훨씬 빨리 간다는 거예요. 이걸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저거는 그 윤석열이 예전에 국군의 날에 막 이렇게 행진시켰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가 가장 큰 그러니까 평화를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대통령인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충분히 공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게 계곡 사업의 연장처럼 보였던 게 방위 산업 하면 무기 로비스트도 있고 조금 이렇게 어둠의 구역에서 자기네들끼리 짬짬이로 해먹고 얼마 남기고 했던 그런 산업인데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할 거야라고 행사도 만들고
방위산업의 날도 만들어서 수면 위로 좀 투명하게 띄웠다는 데에서 굉장히 가치가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관심 가져줘야 돼요. 그렇죠. 제가 이번 말고 지난 대선 때 느꼈던 감정이거든요. 이재명을 파면 그의 유능함이 보였어요, 이미 그때도. 근데 논란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내가 이재명을 홍보하는데 지식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데 대통령은 왜 이렇게 관심을 갖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이론의 토대를 만드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면 한국 무기 수출국 10위에 이게 지금 2020년부터 24년 통계인데요. 통계 방법에 따라서 순위가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무기 수출하는 걸로는 8등에서 10등 안에 들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력보다 조금 더 높거나 그 정도 수준으로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옆에 한번 보세요. 1등. 1등 전 세계 무기 수출의 43%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과점이죠. 그다음에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이스라엘, 스페인, 대한민국. 나머지 어더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무기 수출이 기본적으로 아무리 보수 잡아도 10위 그리고 한 8위 정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저 잠깐 여기서 트럼프 이 새끼 욕 좀 하고요. 뭐냐면 어제 트럼프가 한국이 경제력에 비해서 방위비를 너무 적게 낸다. 진짜 양아친 게 숫자를 들면서 주한미군이 4만 뭐 5천 명 있다고 2배 정도 부풀렸죠. 부풀려 가지고 돈을 너무 적게 낸다는 거예요. 한국은 잘 산다는데 그 부풀렸고 말을 했는데요. 주한미군이 방위비 그 분담금 있잖아요. 요거 돈 주잖아요. 1조 넘게. 통장에 갖고 있어요. 쓰지도 않아 애들은. 근데 이걸로 막 해석하면 안 돼.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수입하는 무기가 얼마입니까? 근데 진짜 사업가 마인드로 이렇게 뒤통수 치고 본인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었나 봐요. 트럼프요? 트럼프. 네. 예. 그러니까 전형적인 사업가인 게 야 1억 내놔라고 던져서 5천만 원 받는 전략을 쓰는 스타일이긴 해. 그쵸. 보는 사람 짜증나거든. 근데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무기 팔아먹는 게 얼마고 윤석열이가 바이든 만나러 가서요. 미국에 투자 유치해 준 게 130조예요. 근데 지금 관세가 뭐 25%네 만에. 근데 사실 트럼프의 발바닥을 핥고 있던 이 씨바 일본 총리가 한국이랑 관세율이 똑같아요. 25%. 미국 놈들은 원래 그런 근성이 있어. 강약 약강이야. 중국한테는 지금 사실 별로 말을 못 하고 있잖아요. 중국한테 졌죠. 지금 지고 있죠. 자 넘어가고요. 자 오늘 이야기는 꼭 할게요. 우리 JM 뉴스에서 이진숙이가 드디어 국무회의를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 연병을 했으니 그럴 수밖에요. 심했어요. 이거 좀 도가 지나쳤습니다. 무례한 거죠 대통령에게.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본인은 꼴값지 않게 보수 여전사라는 네, 진정성이 있다고 네. 생각했겠죠. 2번이나. 그러니까 요건 제가 양아치 짓이라고 이야기한 게요. 아무리 전 정권에서 임명한 뭐 방통위원장이라고 해도 계속 이진숙 발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밖으로 튀어나왔잖아요. 급기야는 대통령이 이진숙 발언 그만해라. 국무회의에서 공개 지적했다라고 하는 조선일보는 저걸 또 이재명 대통령 경로라고까지 헤드라인을 썼습니다. 아유. 윤석열의 경로와 뭔가 비슷하게 결을 같이하게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발언권이 없는 자예요. 네. 그런데 끝내려고 하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이진수 목소리를 해봐요. 어떠죠 목소리가? 그냥 해봐. 밥맛 없게 할게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아니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도 그래도 이랬다는 거야. 이 지랄 했다는 거야. 아니 너무 뻔뻔하잖아요. 손까지 들었다니까요. 끝날 무렵에. 윤석열이 했던 그 짓거리를 계속해서 했던 진짜 어떤 독재 내란의 하수인 같은 자아잖아요. 그러면 나 같으면 죄진 마음으로 저런 얘기 못 할 것 같거든요. 대구시장 그렇게 하고 싶나. 방송 3법에 대해서도 쉽게 표현하면 좀 연구 좀 하세요라고 이야기했더니 대통령이 나보고 법안 만들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던 거잖아요. 이진숙이가. 근데 뭐냐면 이게 저는 이진숙이가 오늘 대통령실에서 앞으로 국무회의 참석하지 마.
이걸 기다렸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탄압받는 코스프레를 그쵸.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입장에서 계속 참석하게 할 수는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보통 이제 실무적인가 그만둔 이유가 인사를 할 때 자기를 패싱했다고 그만두면서 기본적인 A는 지켰어요. 아, 대통령은 나를 지금 이제 검찰총장으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하는데 얘는 비공개 공개를 밖으로 꺼내가지고 내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할 말 다 했다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 왔었거든요. 대통령이 한 말을 왜곡해가지고 지가 정치적으로 써먹고 그러다가 발언권도 없고 사실 국무회의 안 와도 돼요. 여러분 윤석열 때 있잖아요. 전현희 권익위원장한테 참석하지 말라고 그 지랄들까지 했었잖아요. 이진숙이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저런 메시지가 나오기를 기다렸던 거야. 얼마나 양아치 짓입니까? 그래서 소위 지들이 말하는 보수 여전사가 되려고 한 거야. 이거 용서가 돼요? 국민적 감정으로는 정의병 마려운 이런 상황까지 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무엇보다 저는 이진숙 같은 경우에 약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자기가 쓴 법인카드는 사적으로 쓴 게 한 개도 없다라고 주장할 정도면 아이고. 자기 본인 스스로 굉장히 대단하고 뭐 그런 느낌으로 약간 그 천상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정신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있는 이진숙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죠. 1호가 저렇게 크게 똥볼을 차는 바람에 2호인 이번에 교육부 장관 후보까지도 네. 역풍을 맞고 전국 이진숙들 힘내십시오. 네. 자, 제가 용어를 다시 한번 정의해 드릴게요. 무슨 이야기를 할 때, 특정 표현을 말할 때, 소위. 이거 한국말로 이른바예요, 이른바. 이른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나는 그걸 동조하지 않으나 일상적으로 조작거리에서 쓰이는 표현. 보수 여전사. 그 보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불러서 일반화된 명사에 대해서 나는 동조하지 않으나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이름 소위. 소위. 네. 소위. 참 어쨌든 이진숙이 지금 저런 식으로 양아치 짓 했다. 속이 시원하긴 한데 분명 이진숙이 이제 당장 그만둘지 안 둘지 모르겠지만 정상 같으면 아마 그만둬야죠. 나가주는 게 맞고요. 예. 근데 안 나고 버틸 거예요. 그러면서 최대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끌 겁니다. 싸우는 여전사 이미지로. 수사 받아야죠 이제. 1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이런 스탠스로. 이진숙이라면 버틴다고 봅니다. 아 정말 내가 말했잖아. 사람들은 저한테 막 반박하시던데 나는 윤석열보다 싫은 게 있네. 막 투표하시던데. 자 여기까지. 김병철님 오셨군요. 출첵 반갑습니다. 법사위보다 왔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민폐당 찍히거리는 소리 듣다 보니 얼굴 속에 거 뿌려주고 싶대요. 저거 정권 때마다 오타가 있는데 이제 맥락을 모르겠어서 반성은 없네요. 시발. 새날 화이팅, 새날 가족 모두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김혜경, 이재명, 김민석 만세. 이윤정, 강미정. 오늘 눈치 보며 살짝 사랑해요. 크크크. 자, 민심픽님. 윤석열 몇 시쯤 결과가 나올까요? 생중계로 보고 싶은데 빨리 나오면요. 그러니까 판사가 어떤 생각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면 9시 정도. 늦어도 새벽 1시까지 나오겠다. 왜냐하면 구속영장 발부의 사유가 너무 명확해서. 그런데 판사들 습성이 있어요. 생각하는 척은 해야 돼. 지금도 심사 중일 가능성이 높아요. 검사가 10명 투입돼서 160페이지가 넘는 PPT 다 보려면. 그럼 그리고 나서 이제 심사가 다 그거를 이제 발표하고 나면 변호인 측 입장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가. 내가 좀 생각 좀 해보게. 그러면서 요거를 결론은 미리 다 듣고 나서 이 새끼 구속영장 발부하겠지만 바로 발부하면은 성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 구속영장 발부서를 써놓고 일단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한숨 잔다. 한숨 잔다. 고민하는 척은 해야지. 윤석열 쫄리겠네요. 자, 허재호님 사랑의 다리가 되어주신 새날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첫사랑 그녀가 새날 가족이었습니다. 이윤정님 닮았다고 했더니 연락이 왔습니다. 진짜? 어머. 진짜? 따라라란 딴. 띠리리리띠. 반갑다 친구야. 25년 만에 재회를 생각하니 마음이 설렙니다. 세상에. 윤정님 닮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야 이렇게 또 뭐 버디버디가 원하시면 되네요. 이진숙 빼고 다 닮아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분도 지금 새날 방송을 보고 있었던 있었나 건데 보다. 허재호님 이름을 근데 잠깐만요. 허재호님 결혼을 하셨죠? 그러지 마. 그냥 걱정돼서 그래.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이게 우정. 아, 저는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은 꼭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해봐요. 지금 새날 14,000명이 보고 계신데 좋아요가 6,000건 좀 넘습니다. 반은 뭐 하시고 계시나요? 너무 진지하지 마. 이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서 자 링기리뽕님 좋아요를 누른 사람 중에 이번 주 로또 1등 나와요. 그럼 눌러야죠. 나온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예. 자,